이 부분이 너무 재밌어서 나는 그날 하트퍼드에서 빈손을 내밀기가 너무 부끄러웠다. 쓰레기통에서 플라스틱 컵을 하나 찾아낸 후 붐비는 곳에서 조금 떨어진 보행자 중심 거리에 자리 잡았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친구나 친구의 부모님 같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을 만날까봐 조마조마했다. 나는 마음속으로 할 말을 연습했다. 잔돈이 있으면 좀 나눠주실래요? 교통비가 없어요. 버스에서 강도를 당했어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같이 좀 더 긴 사연도 생각했다. 진실을 이야기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 나는 코네티켓의 전원지대에서 부루 청소년을 지도하려고 준비하면서 도시에 생존하기라는 이상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본인이 그곳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이상한 훈련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국어를 했나봐요. 그러면서 나는 산을 오르고 강에서 뗏목을 타고 철인 3종 경기를 했다. 하지만 구걸보다 힘든 일은 없었다. 어쨌든 나는 생각하면서 중간중간 읽을게요. 어쨌든 나는 돈을 달라고 말할 수 있었다. 그 4시간 동안 1달러 75센트를 모아 푸드코트에서 핫도그를 하나 사 먹을 수 있었다. 너무 웃겨요.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돌파구였다.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그걸 하다 보니까. 잔돈이 있으면 나눠주시겠습니까? 정말 배가 고파요 라고 말했다. 진심으로 이야기할 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냉소와 방어의식을 내려놓고 내 말에 집중했다. 낯선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욕구를 드러내면서 부탁할 때 수치심을 극복하는 게 그 일의 핵심이었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너무 웃겨요. 구걸하면 비참한 기분이 든다. 거절당하면 우울해진다. 무엇보다도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낯선 사람 앞에서 필사적으로 용기를 내서 자신을 낮췄는데도 완전히 무시당하면 최악이었다. 정말이다. 구걸해보면 투자 25,000달러 정도 요청하는 일은 아무렇지도 않아진다. 이 말이 너무 웃겼어요. 그러니까 근데 진짜 마크 랜돌프라는 사람은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이 구걸을 통해서 구걸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았잖아요.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죠. 그리고 투자자의 돈을 얼마를 요구한다라는 것도 정말 어렵다라는 것도 이 사람은 알죠. 그런데 CEO로서 당시에 본인은 정말 본인의 돈을 투자를 안 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 돈도 없었지만 그리고 가장이었지만, 그리고 남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돈을 가져와서 일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어쩌면 CEO 자리에서 나중에 물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긴 했지만, 올인이라는 거는 무엇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이 사람이 정말 너무 멋있었던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요. 회사가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대로 가지 않고 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런데 그 많은 시행착오를 우선은 이 사람은 온몸으로 다 돌파해낸다는 거죠. 그 부분이 정말 멋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나중에 이제 본인 이야기 나오는 것 중에서 본인이 어떤 회사를 준비해서 딱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1차 합격을 했는데 2차에서 나중에 떨어졌대요. 근데 본인은 그랬을 때 그 인사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는 내년에도 여기에 입사를 지원을 할 건데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자기가 알아야 자기가 도움이 되겠다라는 걸 굉장히 장문해서 이메일을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쪽 인사 담당자가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이유는 뭐였냐면 2차에 합격한 사람은 사실은 한 명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떨어뜨린 거예요. 왜냐면 그때 담당자는 영업 담당자였고 거절을 승낙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거절 통보를 했는데 단 한 사람, 이 사람만 회사로 연락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왜 떨어졌는지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합격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혀봐야 된다는 거를 정말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제가 감동할 수밖에 없었겠죠. 정말 저는 막 울고 웃고 막 그랬어요. 막 이런 어떤 일화들도 너무 좀 그랬고,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와의 그 만남, 그것도 되게 많이 인상적이었고요. 블록버스터라는 회사가 어떻게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투자를 요청을 할 때 이미 엄청난 공룡 기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의 사람은 어떤 시대의 흐름을 못 봐서 나중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스토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의 잠깐의 만남이
나오지만 결국은 그렇게 이렇게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리고 당시에 이렇게 실수를 했던 부분이 나와요. DVD를 잘못 보내.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클린턴 대통령의 법정 부분이 나와요. DVD라는 게 되게 막 DVD 기기가 있지도 않고 보급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DVD 영화를 대여하는 거를 신청을 많이 할까 하다가 만든 게 이제 스캔들 기사였던 거예요. 근데 클린턴의 스캔들 거를 막 되게 짧은 시간에 막 이미 막 공표도 하고 그걸 하려다 보니까 만들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제 몇 편 정도가 100개 정도가 음란물로 제조가 된 거죠. 근데 되게 솔직하게 나중에 다 모든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만약에 빌려간 사람에게 100명이면 100명에게. 그래서 한 몇 개 정도가 이제 음란물이 갔으니 이게 1000개 중에서 100개 정도가 갔나 봐요. 그래서 간 사람들은 자기네가 바꿔주겠다, 죄송하다 그랬는데 아무도 그 음란물을 돌려준 사람은 어때요? 반품한 사람은 어때요? 역시 음란물의 그 위력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넷플릭스라는 이름을 정할 때도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가슴 아픈 이야기들도 나와요. 뭐 성공하기 전에 이제 성공하는 모습을, 근데 성공하는 과정을 보고 그나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긴 했지만 뭐 그러니까 담담하게 그런 거는 몇 줄 안 되게끔 썼고, 이 사람이 어떻게 회사를 성공시키고 또 회사에서 어떻게 자기의 지분을 또 CEO의 자리를 또 넘겨주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되게 많이 솔직했기 때문에 더 감동적이었고요. 유쾌하게 그렸기 때문에 더 짠하기도 했고 되게 마음이 쓰이기도 하고. 322페이지에 집중하라. 성공하는 기업의 비밀 무기다. 넷플릭스 역사를 돌아보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과거의 일부를 계속 버려야 했다. DVD 판매를 중단하고 따로따로 대여하던 서비스를 중단하고 결국 초창기 넷플릭스 팀 중 많은 사람을 내보내야 했다.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집중하는 게 인정사정 없이 보일 수도 있다. 실제로도 좀 그렇다. 하지만 인정사정 없는 것만이 아니다. 뭔가 용기에 가까운 일이다. 많이 재미있기도 했고, 어떻게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고 뭐 CEO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글도 잘 썼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정말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377페이지에 에베레스트 등반 안내원인 에드 비에스터는 고객에게 정상까지 올라가는 일은 선택입니다. 하지만 내려오는 일은 의무입니다. 라고 말한다. 베이스 캠프에서 멀리 떨어져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 있을 때는 어두워지기 전까지 시간이 넉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하지 않은 곳에서 옴짝달짝 못할 수도 있다. 2000년 9월에 넷플릭스가 은유적으로 그런 상황이었다. 블록버스터가 우리를 사지 않겠다고 한 후 넷플릭스는 임자 없는 땅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심각한 위기를 맞지는 않았지만 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다. 당시에 버블닷컴이 있었고 수많은 닷컴들이 망하는 그 과정에서 넷플릭스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 살아남기 위해서 했던 수많은 노력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이 위기를 다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고 또한 정면 돌파하는 게 되게 많은 느낌들을 가져오게 했어요. 저한테 큰 울림이 된 책입니다. 되게 또 감동적이었던 게 넷플릭스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면 거듭거듭 거절당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들의 마음이 바뀌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니면 그들이 틀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나는 우리 구상이 훌륭하다는 사실을 알았다. 지금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내가 배운 교훈은 이렇다. 꿈을 현실로 만들 때 우리가 휘두를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황소고집처럼 끈덕지게 밀고 나가는 일이다. 거절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도움이 된다. 사업을 하다 보면 거절이 사실은 완전한 거절이 아닐 때도 있기 때문이다. 제가 하는 일들도 무언가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고 지지만 하나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을 믿고 일을 해나가잖아요. 408페이지. 나는 희한한 위치에 있었다. 나는 넷플릭스의 설립자이다. 인터넷 시대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딱 알았을 때 노를 저었다. 처음에는 넷플릭스가 내 회사였다. 하지만 리드, 지금 현재 그 넷플릭스의 CEO예요. 리드가 나에게 치명적인 파워포인트를 보여준 후 줄곧 상황이 서서히 바뀌었다. 나는 그래도 괜찮았다. 리드가 회사의 얼굴로 등장하면서 우리를 구했다. 하지만 그 때문에 나는 과거와 미래의 사이에서 뭔가 고립된 듯했다.
2002년에는 미래에 관한 생각을 많이 했다. 이러면서 마크가 서서히 회사에 대한 자기 포지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더 많은 생각들을 했던 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항상 내가 생각했던 그 많은 일들, 그리고 내가 추진하는 일들에 나 자신을 정말 믿나요? 강력하게 믿나요? 많은 사람들이 거절해도 절대로 못할 거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아내, 내 배우자, 내 가족이 절대 성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해도 나는 나를 믿고 해나가나요? 이 과정에서 저는 마크가 되기도 하고 저는 저 자신을 되게 많이 생각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모두가 응원하는 일을 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나 자신을 좀 더 믿고 해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결정들을 내려야 했던 이 넷플릭스의 창립자는 그 순간순간의 결정들에 대해서 자기가 후회하는 게 전혀 없을까요?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멋지게 성공해냅니다. 우리는 각자의 스토리를, 각자의 생을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은 주인공이에요. 이 책에서도 그렇게 또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에서, 각자 주인공의 인생에서 정말 성공하는 그 성공이 뭐 어떤 회사를 성공적으로 해서 정말 대단한 부를 이루는 것만이 성공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회사를 넘기고 나서 본인의 또한 성공 스토리를 다시 또 써나갑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에요.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이 가져가고 싶은 성공이 어떤 방향인지 저는 잘 모르지만 저 또한 제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를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고 또한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행동하는 거겠죠. 뭐 하나의 행동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가 무거워지면 발바닥이 더, 그리고 말이, 그리고 더 안 나갈 수 있거든요. 저 또한 그럴 때가 있고요. 근데 정말 부딪혀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또 한 번 느끼게 되고요. 오늘 저는 또 하나의 행동을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이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따뜻한 행복한 길로 가는 것 가기를 응원합니다. 제가 오늘을 행복하게 살 길을,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루고자 하는 그 꿈을 저는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영상 항상 잘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무언가 머릿속 생각이 많거나 무언가를 만들고 싶은 분에게 추천해드립니다. 되게 재밌어요. 우선 재밌고 감동적이고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저는 항상 풀꽃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만 볼 게 아니고 항상 오랫동안 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의 추천책 또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하고요. 사랑합니다.